9번입니다. 일단 뭐 수직선 위에 두 점, 얘랑 얘에 대해서 선분 PQ를 M 대 N 요거죠. 요것으로 내분하는 점.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제요 내분점에 대한 개념, 공식을 좀 알고 있으셔야 얘기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한테는 좌표 평면에서도 익숙하겠지만 지금 이렇게 수직선 위에서라고 하는 게 사실 더 기초죠. 그래서 이렇게 수직선에서 두 점 A, B가 있을 때 이 A의 좌표를 A, 점 B의 좌표를 B라고 했을 때 이것을 얘를 이제 M 대 N으로 이런 비율로 내분하는 이런 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구하는 공식인 건데 사실 저는 이거는 공식보다는 방식으로서 기억을 하는 편이고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예요. A, B를 이렇게 써놓고 좌표를 써놓고 그리고 이제 M 대 N으로 내분한다라고 하니까 위에다가 M 대 N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놔요. 이렇게 세팅을 하고 이제 얘네 둘이 더한 거 분의 X자로 곱해서 더한 거 요걸 이제 분자에다가 놔주는 방식으로 구하는 편입니다. 여기서 이제 참고 삼아 외분으로 된다고 하면 이 가운데 부호가 빼기만 되는 거니까 이 내분이랑 외분은 이런 방식으로 꼭 잘 외우고 있으시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 PQ라고 나온 거 요것으로 내분한다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세팅 딱 해두시고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더한 거는 1분의죠. 그 다음에 X자로 곱해서 더해주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써주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계산할 건데 이 m제곱으로 올려주고 1-m제곱으로 올려준 다음 로그에서 밑이 같고 더했으니까 진수끼리 곱해 놓은 상태인데 이때죠. 이때 내가 구해야 될 게 4의 m제곱인 거니까 여기서 4의 m제곱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면 베스트겠죠. 그럼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자, 요 녀석 지금 3 곱하기 3의 마이너스 m제곱인 거고 3 곱하기 3분의 1의 m제곱으로 볼 수 있는 거니까 12의 m제곱과 3분의 1의 m제곱을 묶어주는 거죠. m제곱으로. 그러면 12 곱하기 3분의 1의 m제곱이 될 테니까 여기서 4의 m제곱이 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이 녀석이 이렇게 되고 그럼 이제 얘가 5여야겠죠. 그래서 풀어주면은 4의 m제곱이라고 나온 거는 3분의 5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인데 자, 10번은 또 먼저 기본적인 개념, 필요한 개념부터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거리는 절대값이다. 거리는 절대값이다. 상당히 기초적이지만 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이 거리라는 거는 절대값이라는 거. 이 절대값을 놓쳐서 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염두에 두세요. 거리는 절대값이다. 그 다음에 수능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3차 함수의 비율 관계는 꼭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몰라도 풀 수는 있지만 이거를 알고 모르고는 좀 얘기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혹시 처음 들으시는 분은 이거는 지금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고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 테니 찾아보시고 그 결과를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차 함수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다고 했을 때 꼭 이렇게 생기지 않아도 돼요. 3차 함수는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모습이 가장 흔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3차 함수가 생겼다고 했을 때 이렇게 이 극대를 지나는 선 그어주고 극소를 지나는 선 그어주고 그럼 이제 여기서 만난 거 거기서 세로선 그래서 만난 거 여기서 세로선 그 다음에 이 사이를 정확히 4등분하게 되면 딱 극대에서 극소에서 그리고 그것의 중간인 이런 점을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부릅니다. 뭐 아셔도 되고 몰라도 되고 어쨌든 이 3참수가 정확히 이 센터 3참수는 이 센터에 대해서 점대칭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점을 변곡점이라고 부르면서 이런 세팅이 가능하게 되고 이런 것을 3참수의 비율 관계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보게 되면 자, 시각 t = 0일 때 동시에 원점을 출발하여 이런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중요한 정보예요. 초기 상태에 대한 정보죠. 동시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이렇게 잘 나와 있네요. 이때 시각 t에서의 두 점 PQ 사이의 거리. 여기서 거리가 절대값이라는 거. 거리는 절대값이라는 개념이 확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 이거는 이제 상식인데 위치의 차가 거리죠. 그래서 점 P의 위치 빼기 Q의 위치를 해주면 그게 거리다. 그런데 이렇게 해주면 음수가 될 수도 있는데 거리는 양수여야만 하므로 그래서 절대값을 해줘야 된다. 즉 다시 거리라는 건 위치의 차이인데 반드시 절대값을 해줘야 한다. 이걸 꼭 유념하세요. 그래서 라 할 때 함수의 ft는 구간에서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하고 뭐 증가 감소 그래프 얘기하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위치를 먼저 만들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적분 부정적분이었던 거예요. 원래 C1하고 C2 이렇게 적분 상수 있었는데 초기 상태에 준 거 있었죠. 동시에 원점을 출발하여 그럼 처음에 원점 그러니까 처음에 위치가 0이었다는 얘기니까 방금 전에 여기 있었던 C1, C2 적분 상수들이 다 0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혹시 몰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죠. 그렇다면 속도를 적분하면 그것도 부정적분하면 그러면 위치가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상식적인 개념인데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립니다. 이 속도를 부정적분하면 위치가 되고 부정적분에서 적분상수는 이런 초기 상태 꼭 초기 상태는 아니어도 돼요. 중간에 어떤 t가 1초일 때, t가 2초일 때의 위치 하여튼 위치에 대한 정보를 주게 되면 그거 가지고 적분상수를 찾을 수 있다는 것. 그렇게 해서 이제 점 P와 Q의 위치를 만들어냈으니 거리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거리는 어떻게? 위치의 차다. 얘네들이 뺀 거예요. 얘네들이 빼고 이게 없으면 틀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맞는다 하더라도 틀리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거리는 절대값이라는 거 꼭 명심하세요. 그래서 FT라는 건 지금 이렇게 생겼구나. 그럼 이제 증가감소하는 얘기하는 거였으니까 이거 이제 그려봐야 되겠는데 먼저 살짝 정리를 좀 해주는 거죠. 이때 이제 3차 함수의 비율 관계를 알고 있으면 미분을 하지 않아도 이 FT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생겼으면 지금 t가 0일 때 근이고 6일 때 근인데 6일 때는 접하죠. 그래서 어떻게 생겼어요?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6인 이런 그림. 이 상태에서 3차 함수의 비율 관계까지 안다면 아까 그림이 그러니까 이런 세팅이 그대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딱 세팅 들어가면서 지금 내가 궁금한 여기 극대가 되는 여기도 쉽게 아주 손쉽게 미분을 하지도 않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 세팅 쫙 들어가 주면 이런 상태고 이 0부터 6까지 이게 한 칸 한 칸 한 칸 총 3칸이 되니까 지금 어떤 상태죠? 여기부터 여기까지였으니까 한 칸 한 칸 한 칸 해가지고 딱 3칸으로 나눠 갖는다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6칸이었으니까 두 칸으로 나눠 가졌죠. 이제 보게 되니까 여기까지는 증가, 여기까지는 감소, 다시 증가하고 있죠. 그러면 문제에서 얘기했던 A는 2라는 거 알 수 있고 B도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마지막에 Q가 움직인 거리, 자 움직인 거리는 그래프를 봐야 되죠. 어떤 그래프? VT 그래프. 그래서 이 Q를 가지고 VT 그래프를 그려주고 거기서 움직인 거리 구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Q의 속도를 그린 거고 그럼 이제 이만큼은 왼쪽으로 간 거, 이만큼은 오른쪽으로 간 거니까 여기서 이 넓이 구하고 이 넓이 구해서 각각 더해주면 그게 움직인 거리가 되겠죠. 여기 가지고 다음에 11번으로 가겠습니다. 11번은 등차 수열이 바로 등장하는데 등차 수열 딱 나오는 순간 좀 쫑긋하셔야 돼요. 등차 수열은 상당히 개념이 많고 그리고 자주 나오는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연습이 돼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 먼저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내용인데 등차 수열의 합은 등차 중앙을 적극적으로 이용해라 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 지금 문제에서 쓰이는 것만 딱 보여드릴게요. 이건 말고도 되게 많지만 지금 문제에서 쓰이는 개념은 이런 거예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였다. 근데 얘네가 등차 수열이라고 하면
등차 중앙에 의해서 얘네 둘이 더한 게 2배의 A3죠. 얘네 둘이 더한 것도 2배의 A3죠. 그러면 A3가 하나, 두 개 해가지고 총 5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결과는 5배의 A3가 된다는 거예요. 이 결과가 이렇게 등차 수열을 더한 결과가.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고 지금 이 상태에서 얘가 중항이죠. 중항 곱하기 항이 5개였죠. 그래서 중항 곱하기 항의 개수라고 표현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등차 수열의 합은 등차 중항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이 계산을 단순 공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그리고 그거 말고도 시그마는 넣고 더해보는 것이 우선이다. 시그마는 공식부터 들어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러면 3, 4등급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시그마는 넣고 더해보는 것이 제일 기본 원칙입니다. 별것 아니고 되게 우스워 보이지만 이게 제일 기본 원칙이고 1등급 받는 학생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넣고 더해보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문제 보면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이라고 했고, 자 먼저 이 얘기는 일단 부호에 대한 얘기가 바로 보이죠. 어떻게? 절대값은 어쨌든 양수니까 A8이 양수라는 얘기. 그런데 공차는 0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둘 다 양수인 상태로는 말이 안 되니까 A6은 음수여야겠고, A6이 음수였다가 A8까지 양수가 되려면 여기서 더해지는 공차도 양수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이 내용부터 상당히 그래도 많은 내용들을 좀 담고 있죠. 그래서 절대값 때문에 부호에 대한 판단들이 이렇게 싹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음수니까 마이너스 A6이라고 보면 되겠고, 요 A8이랑 지금부터 이제 계산해 보면 되겠네요. 등차 수열이라 그랬으니까 초항과 공차 미지수 2개가 설정이 될 테니 요거는 그냥 계산만 해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내려가서 계산 쭉쭉쭉 해주니까 A와 T가 이런 관계가 있음을 하나의 관계식을 찾아냈죠. 자, 그 다음에 여긴데 시그마가 나왔죠. 시그마가 나와서 여기다가 무턱대고 일반항 공식부터 막 넣고 있는 게 아니라 일단 넣고 더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기다 넣고 더하면 아무 의미 없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변형을 좀 해줘야 되고, 어떤 변형이죠? 부분분수 분해를 해줘야 되겠죠. 부분분수 분해해주면 AK 플러스 1 빼기 AK 분의 1에다가 AK 분의 1 빼기 AK 플러스 1 분의 1 이렇게 부분분수 분해하게 될 텐데, 자 이때죠. 이때 요게 공차죠. 요게 이웃한항을 서로 뺐기 때문에 등차 수열에서 공차가 되겠죠. 그래서 공차분의 1에다가 AK분의 1 빼기 AK 플러스 1분의 1 이거 여기다가 이제 1부터 5까지 넣고 더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D분의 1로 다 묶일 거고, 1 넣으면 A1분의 1 빼기 A2분의 1, 2 넣으면 A2분의 1 빼기 A3분의 1이니까 이거를 계속 이 A랑 D로 표현하지 않고도 충분히 이쁜 계산 결과가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처럼 등차 수열이라고 안다고 식부터 마구잡이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일단 넣고 더해보는 행동이 제일 베스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주면 이렇게 정리가 되고, 얘가 96분의 5인데 자, 요거 통분한 거예요. 얘네들 이제 통분해주면 여기 분모는 이렇게 될 거고, 여기 A6 빼기 A1이었기 때문에 5D였겠죠? 앞에 있는 D분의 1이랑 약분돼가지고 5만 남아있는 형태고, 그래서 정리해주면 이렇게. 지금 얘기 끝난 것 같아요. 여기서도 이제 식이 하나 더 나올 테니까 이거랑 연립해주면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식 하나 만들어서 이거랑 연립해서 계산해주면 이렇게 등차 수열의 정체를 다 알 수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구하자고 한 게 이거였죠. 자, 이걸 구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등차 수열의 합은 등차 중항을 적극적으로 이용해라 라는 것. 물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등차 수열 합 공식에다가 때려 넣어도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풀지 않습니다. 이런 거 보면 A1부터 A15까지의 합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더한다고 치면 A1과 A15의 중항이 A8이죠. 그죠? 그래서 이 A8이
얘랑 얘를 더해도 나오고 A2랑 A14랑 더해도 나오고 A32랑 A13이랑 더해도 나오고 그러니까 중앙 곱하기 항의 개수로 항의 개수는 15개고 중앙은 A8이었으니까 그래서 요 계산이 간단하게 합공식을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오게 되고 여기서 A8 구해놨으니까 집어넣고 답을 내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